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더미니언 사이트 스마트매틱을 이용한 대선 사기극도 사기극이지만 이보다 훨씬 경악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이 2019년 10월에 우한 폐렴을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트위터에서 1년도 더 이전인 시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트럼프는 전 지구적 보건 증진을 위해 오바마와 내가 한 노력을 뒤로 돌려왔다. 우리는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진짜 위협에 초점을 맞출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염병이 미국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2019년 10월에 우한 폐렴을 경고한 건데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우한 폐렴 영호 환자가 발생한 게 9월이고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인데 조 바이든이 10월에 이미 우한 폐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의 린 우드 변호사가 발견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초뇌물이란 별명의 조 바이든이 2019년 10월에 이 같은 포스팅을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망했나, 헌법과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잔인하게 전복시키려는 이들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6일자 Gateway Pundit의 아주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제목은 Unraveling the Latest Deep State Coup, Deep State의 최근 쿠데타 그 실마리를 풀답니다. 이 기사는 전 국무부의 반테러 부문에서 4년을 근무한 적이 있는 레리 존슨이 기고한 겁니다. 레리 존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이트 서버 확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독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서버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려져 왔는데 의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미군이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군사작전을 마음대로 벌일 수 있는 거냐? 독일에서 그런 작전을 했다면 메르켈 정부의 승낙은 받은 거냐?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레리 존슨은 해당 외국의 허가가 없으면 미국은 그런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헬기로 투입된 특수부대가 총을 들고 사무실을 급습하는 등의 이미지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레리 존슨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에서 사이틀이나 더미니언 서버를 급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리 존슨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부 휘하의 한 부대가 사실은 사이틀이나 도미니언이 아닌 CIA 소유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의 모든 CIA의 작전은 군사적 엄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이런 행동을 벌일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CIA 요원들은 독일에서 신분이 군인이나 군사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전을 통해 입수된 증거들은 법무부의 관할로 넘어가며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레리 존슨은 또 미군 유럽 사령부 예하의 부대가 CIA로부터 증거를 넘겨받은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작전과 관련해 CIA의 지나 해스펠 국장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존슨에 따르면 지나 해스펠보다 크리스토퍼 레이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를 사보타지하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드니 파월의 최근 활약도 지켜보면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아주 진지한 법률가로 절대 틀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레리 존슨은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합리적 의심 수준을 뛰어넘어 CIA가 더미니언과 추악한 관계를 맺고 그 소프트웨어를 미국 사기 대선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착착 수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리 존슨은 CIA가 더미니언의 범죄 사실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IA의 범죄 연루 부인은 영화 카사블랑카에 등장하는 루이 르노 경찰국장의 대사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더미니언 사이트 스마트매틱은 투 개표 사기극과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서버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첩보활극입니다. 성동격선은 물론이고 다초경사, 풀숲을 두들겨 뱀을 나오게 하는 트럼프 법률팀의 전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기자회견 이후 19일 저녁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은 공청회를 열어 더미니언 측에 해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더미니언은 나온다고 했다가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숨길 게 없는데 왜 도주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힐러리, 질 바이든, 소로스, 오프라 윈프리, 게빈 뉴섬, CNN 앵커 제이크 테퍼, 데이빗 로스차일드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이 일제히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딥스테이트 세력으로 이들이 플랜 B를 개시하자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선 사기극과 협박에 미국의 애국자들은 결코 겁먹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지금 이 시점은 우리들이 맞은 1775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775년은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독립전쟁은 8년 동안 지속된 끝에 13개 식민지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영국을 격파했습니다. 8년 동안 계속된 독립전쟁만큼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계돼 미국을 파괴하려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미국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지난한 사명이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매개체에 불과하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베네수엘라에 제공했으며 누가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도록 허가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거짓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법률팀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미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보도가 거짓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제나 앨리스는 소송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을 참석시킬 것이지만 재판은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관은 법정에서 삼권 분립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며 재판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와 진실이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인 기자들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면 제시된 증거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선동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거짓 뉴스를 전할지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파월 등 트럼프 법률팀의 기자회견에 앞서 미 법무부 전용기가 15일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하고 3일을 머문 뒤 18일 워싱턴 DC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미 법무부 전용기가 4월 동안 토론토에 있었다면서 아무 일도 없었겠느냐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미국 덴버와 함께 더미니언의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네티즌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토론토에 갔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덴버의 더미니언 직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토론토에서 어떤 실마리를 얻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조 바이든의 민주당은 지금 증거인멸에 아주 바쁩니다. 물증은 충분하다는 트럼프 측과 증거가 있으면 내놔보라는 바이든 측의 숨바꼭질이 지금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스윙 스테이트 담당 대법관이 배정됐습니다. 11월 20일 미 연방법 42조에 따라 미시건주는 브렛 캐버너, 위스콘신주 에이미 커니 베럿, 펜실베니아 세뮤엘 엘리토, 조지아주는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팍스 뉴스 채널 28과 NBC의 지역 방송은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오래된 투표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표기는 이 지역의 한 바비큐 레스토랑 부근의 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기계에는 조지아주 필턴 카운티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구형 투표기인데 정상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정부의 해명이 수상합니다. 오래돼 폐기된 투표기가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기계는 필턴 카운티라는 표식과 함께 일련 번호도 있는데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투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의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운동이 활발합니다. Recall Gavin 캠페인으로 명명된 소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민 15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지금 아주 순조롭습니다. 판사가 시한을 3월 17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주최 측은 이미 80만 명 이상이 서명을 마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이 락다운을 시행하는 바람에 서명을 받는 데 지장이 있다는 탄원에 법원이 응해 마감 기간을 4개월 연장해 준 겁니다. 이 서명운동은 캘리포니아를 구하자는 공화당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골든 코스트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광범위한 지역에 락다운을 강요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나온 데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게다가 주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요구하면서 본인은 호화 레스토랑에서 지인들을 대거 불러 생일 파티를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락다운을 강제해 자유를 속박하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를 퇴출하자는 운동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주에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